저번 주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몇 차례 드렸잖아요. 아, 이거는 네. 대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긴 했고, 주말 사이에는 또 회복을 좀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이제 오늘 큰 뭐 별다른 악재는 없었는데, 어쨌든 월요일 아침과 시작과 동시에 좀 내려가는 거는 역시 이제 돈이 많이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AI 반도체 주식 쪽으로 이제 투심이 너무 세게 몰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 10% 정도 올랐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었다. 라는 소식이 또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아, 이게 주말 와, 사이에 굉장히 네. 사람들이 민감하게 물론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네.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참 높았죠. 네, 한참 높았어요. 비트코인 시총이. 근데 이게 글로벌 그래도 상품인데 어떻게 뭐 삼성전자한테 역전 당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 무슨 말이 무섭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니 이거 어떻게 이 코스피 대장주가 하루에 10%가 오르는 일이 사실 이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역전이 네. 됐습니다. 네. 그런 소식을 또 알려드리고 그 5월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5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 22%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이 7.4% 올랐고요.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지수를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5월 한 달 동안 이 시총 상위 100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이 투심이 AI 반도체 위주로 쏠려 있구나. 이 코스피 중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위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 위주로 투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심이 그쪽 섹터로 많이 쏠려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추가하진 않았는데 이 시총 상위 100개가 아니라 비트코인만 따로 빼서 보면은 5월 한 달 동안 6% 정도 하락을 해서 비트코인 하락률이 더 크다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에는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최근에 네. 뭐 지캐시라든지 하이퍼리퀴드라든지 특히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승폭이 상당히 좀 있고 하이퍼리퀴드는 또 시총 10위 안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견조해야 되는데 일부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부터 먼저 왜 하락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뭐 하이퍼리퀴드나 지캐시 이런 몇몇 알트코인들은 또 그 중에서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우울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지부터 수급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5월 순 유출 규모가 얼마나 되냐라고 봤더니 24억 600만 달러 정도가 5월 한 달 동안 순 유출이 됐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큰 순 유출액이냐라고 보니까 2025년 11월 이후에 약 6개월 만에 월간 최대 순 유출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지금 제도권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자산을 빼고 있다. 뭐 당연히 뭐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뭐 AI나 뭐 이런 반도체 쪽으로 이용자들이 자산을 갈아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지난달만 해도 이제 ETF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견고하게 좀 살아남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깨져버린 느낌이 나니까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원래 쌍두마차라고 하거든요. ETF와 DAT 기업.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 DAT 기업은 거의 순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상당히 좀 믿을 만한 구석이었는데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최근 몇 달치 이제 순유입이 들어왔던 것 대비해서는 그 이제 물 들어오던 게 갑자기 뚝 끊긴 맞아요. 이런 양상입니다. 네. 네, 확실히 그렇고요. 또 스트래티지 같은 뭐 비트코인 DAT 기업
기업들도 매입량이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줄었나요? 네, 5월 월간 매입량이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25,404개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게 얼마 만에 또 낮은 수준이냐라고 보면 3개월 만에 또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계속 스트래티지 분석을 하면서 STRC라는 우리 스트래티지의 우선주가 연구 우선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각이 되기는 했는데 막판에 많이 대량 매각이 되긴 했으나 3월이나 뭐 4월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매각량이 딸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한 가지 이슈는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매입한 게 아니라 전환사채로 또 매입하는 이슈도 있었죠. 그러면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또 시장 우려가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 매입량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네네. 오늘 유난히 지금 동접자분들이 많거든요. 한 네. 14,000분들이 오, 그러네요. 예, 보고 계신데 갑자기 아까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시총 역전됐다 삼성전자에 그 얘기 하고 나서 갑자기 댓글 안 달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야, 그 비트코인 뭐 가치가 있다고 그러냐 뭐 주식이 대기업 주식이 최고다 뭐 약간 이런 지금 댓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이런 풍경이 되게 익숙합니다. 맞아요. 저 사실 뭐 다들 10년 정도 뭐 네. 했던 사람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코인 가격이 네. 이렇게 사이클을 타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쵸. 사이클 하단에 이런 취급을 받아. 네. 아니, 익숙하다는 것도 좀 슬픈 이야기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비트코인의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을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희는 조금 더 버텨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보면 박상혁 편집장님께서도 약간 먼 산 보듯이 지금 ETF도 유입이 줄었고요. 네, DAT 기업도 네.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네. 그냥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줄어드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주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국장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뉴스가 자기가 이제 사고 네. 있는 기업에 나오면 터지면 정말 속상해하고 그렇죠. 그죠.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도 힘들 그런 만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웃고 있잖아요. 셋 다. 그래서 항상 왜 웃냐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그 버팁니다. 뭐 저희는 저희가 또. 운다고 네.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티세요? 예. 네. 어쨌든 웃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네. 이제 최근에 어떤 수급 부분을 잠깐 살펴봤죠. 네. 예, 이 DAT 기업이랑 ETF 살펴봤는데 추가되는 조금 정말 최신 소식, 뭐 스트래티지 네. 관련해서 또 이제 뭔가 얘기가 있었죠. 네, 또 지난주 금요일 소식이었는데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411.5개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년 만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나 개인 이용자들이 자기 지갑에서 외부로 뭐 디지털 자산 이체를 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은 다 일단 매도로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설마 스트레치가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을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서 매각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또 시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또 뭐 비트코인 횡보 하락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뭐 사실 이게 매각이 됐냐는 이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체한 것만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매각했는지는 알 수 없고 또 하나 또 경우의 수가 나타난 거는 이게 또 뭐 그냥 단순 수탁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기간 수탁 목적으로 이체를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매각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시장은 뭐 어쨌든 외부로 이체를 했잖아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또 스트래티지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깨알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지금 부분에서요? 우리는 가령 어떤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왕창 들고 있다가 팔아야지 그러면 몰래 이동을 시켜서 한 번에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물론 시장 충격이 크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수탁 기관에 수탁을 하고 있다가 네. 거래소로 옮기는 걸 해야지만 알 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걸려요. 옮기는 과정에서. 바로. 네. 하면은 이게 누구 지갑인지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왕창 옮겨지면 팔 건가 보다 하면 가격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기 미리 때문에 반영이 돼 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기관에서는 이거 좀 짜증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리 옮겨놔요.
아, 언제 팔지 모르게끔 미리 그렇죠. 옮겨놓고 파는 거는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속도가 왜냐하면 만약에 옮기잖아요. 옮기면 거래소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받으면 컨퍼메이션 타임이라는 게 또 거쳐야 됩니다. 네.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블록체인이 이렇게 체인이 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되기 위해서 한 3-4개 정도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더 생기는 걸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컨퍼메이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이 10분, 12분에 한 개씩 채굴이 되니까 네. 한번 보통 이제 거래소에 비트코인 옮겨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아는데, 옮겼다라고 해서 입금 알림이 오고 나서 내가 그걸 처분할 때까지는 대략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옮겨 놓는 그런 이제 플레이들을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그럴 가능성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아, 네.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옮겨 놓은 거 아니냐, 미리. 네. 미리 옮겨놓고 나서 보통은 며칠 안에 이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팔기도 하고 네, 안 팔기도 안 그건 알 팔기도 수가 하고. 없어요. 저희. 아, 그냥 뭔가 긴장을 유지하는 용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또 마음고생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아, 스트래티지가 그만해. 마이클 세일러가 SNS를 네. 하잖아요. 예, 예. 어제 SNS 이상한 걸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네, 또 여기 나오는 화면에 마침 있는데요. 이 워킹 베러라고 했습니다. 네, 더 이제 뭔가 더 해보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거는 베러에서 B에 비트코인 문양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시장은 또 이게 또 매각 신호가 아니라 이 기간 수탁하는 거고 6월부터는 또 스트래티지가 뭔가 또 해보려는구나 라고 또 시장은 또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이미지 있잖아요. 저게 네. 이제 전에 그 스트래티지 트래커라고 해서 스트래티지가 얼만큼 샀는지를 네.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보통 저걸 올리면 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투자자들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줄줄 흘리고 있나요? 저거 지금? 올라오면 가격 올라가나? 약간 이런 기대감 아. 갖게 되는 거고. 아. 그런데 또 코인베이스에 이게 비트코인 이동했으니까 그건 또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그러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ETF는 빠졌는데 DAT 기업은 계속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약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살지 안 살지 알 수 없죠. 그래도 이제 이 그래프를 올렸으니까 네, 네. 확률이 조금 확률이 있는 거죠. 있다는 네. 건데 약간 갈려 있네요. 그러니까 갈려 있다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한 2주 내내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DAT 기업에서는 네. 사실 최근 6개월 동안 하루 이틀 하여튼 팔았던 순유출이 됐던 날짜가 5일이 안 됩니다. 닷새가 안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 DAT 기업에서는 원래 순유출은 없었지만 만약에 네. 여기서 순유출이 나온다, 옮긴 비트코인을 판다, 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센티멘트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연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순유출도 따로 한번 보시면 5억 4,130만 달러 지금 유출이 됐거든요. 5월 한 달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월 만에 순유출입니다. 최대 순유출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이더리움 DAT 기업들도 이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DAT 기업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네요, 패턴이. 네, 사실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비트코인 DAT 기업하고는 달리요. 이거 뭐 어떤 우려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이미 지금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유통량의 4.5% 정도를 확보한 상태거든요. 근데 비트마인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리가 이더리움 유통량의 5%를 확보하면은 매수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5%가 이미 다가가는 시점이라서 5월 이더리움 매입량은 좀 적지 않겠느냐, 비트마인이 이렇게 했는데 31만 2018개를 5월 한 달 동안 매입을 했습니다, 비트마인이. 근데 이걸 보면은 2개월 만에 최저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샀거든요, 비트마인이. 그래서 이 DAT 기업들이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DAT도 그렇고 이 DAT 기업들은 이 하락장 속에서도 일단은 적어도 매수 의지를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지금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시장이 어쨌든 이더리움 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패턴은 비슷하게 가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 원래 저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면 이더리움 따라가고 뭐 알트코인 네. 따라가고 약간 이런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몇몇 알트코인이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맞아요. 비트 이더는 좀 내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물론 이제 DAT 기업들은 조금 사고 있지만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랑 대비해 보면 어떻게 그게 차이가 크게 나는지를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 아까 시총 상위 100위 알트코인 보여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뭐 다 포함해서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 이 시총 100위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누적 하락률이 마이너스 3%, 비트코인만 따로 빼서 보면은 마이너스 6%.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훨씬 몸집이 큰데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게 알트코인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몇몇 알트코인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뭐 가장 크게 상승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LAB라는 뭐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1150%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몇몇 코인들이 더 있는데 뭐 100% 이상 상승한 코인도 몇 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시총 100위 디지털 자산 중에 5월 한 달 동안 상승한 디지털 자산이 71개, 하락한 디지털 자산은 29개다. 그래서 상승한 디지털 자산이 더 많은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알트코인이 왜 더 올랐나라고 분석을 해보니 일단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알트코인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뭐 마이너스 90% 고점 대비 하락한 게 너무 지금 부지기수라서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할 여지가 너무 크게 열려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뭐 몇몇 코인들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150% 오른 LAB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어떤 뭐 지적이냐라고 보면은 뭐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LAB이고요. 이 뒤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레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또 보이시죠? 82.7% 오른 그걸 두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보면은 소수의 이 고래 투자자, 거액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담은 지금 그래프입니다. 특히 뭐 LAB 같은 경우에는 잭 XBT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온체인 탐정 같은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 내부자들이 LAB 같은 코인들을 지금 시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몇몇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소수 물량을 장악한 코인들 위주로 굉장히 엄청난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 코인이 이제 거의 71개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냥 아무거나 이제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넣었어도 대충은 다 이제 올랐었을 법한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LAB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코인들일까요?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이 보통은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이 시총상위 100개를 보면은 이 코인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본 코인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시세 조정 코인일 확률이 낮습니다. 네. 보면은 이 몇몇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1000%씩 상승하지? 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이 소수 물량이 대부분의 물량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소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게 저희가 지금- LAB 얘기는 저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크립토 플러스에서는. 지금 LAB를 가져오신 이유는 사지 말라는 그쵸, 거를 그쵸. 사지 알려주기 말라는 위해서 거죠. 지금 가져오신 것 같고요. 네, 처음 듣는 코인이어서. 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네. ETF가 없는 애들이에요. 아, ETF가 없거나 네. ETF에 들어가 있는 자금 자체가 크지 않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떨어진 게 ETF에서 유출이 나오니까 그러면 네. ETF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거든요. 들고 있는 현물을. 그렇죠. 현물이 대거 나오면서 가격이 내려간 거고. 근데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시장이 어떤 흐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중동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중동 전쟁이 거의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살짝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비트코인 못 올라가고 있죠. 왜? 네. ETF에서 파니까.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게 어쨌든 좌충우돌하면서 끝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미리 사놓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보시면은 뭐 니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서도 이제 하이프라든지 지캐시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이게 근본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코인들. 맞아요. 이고. 네.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조금 이제 밈코인이거나 아니면 특정 테마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저시총 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지캐시 얘기를 저희가 3월 달부터 하긴 했거든요. 네. 그때만 샀었어도. 라는 생각이 드는 3월달 오늘입니다. 샀으면 이제 2배 됐죠. 네.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알트코인들이 좀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전쟁 얘기를 또 안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 얘기 간략하게 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국하고 이란 양국이 MOU 거의 체결 직전 단계까지 왔다라고 저번 주에 뭐 보도가 나왔는데 또 저번 주말부터 안 좋은 소식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MOU를 읽어보더니 이거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또 이란 측에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도 수정안 제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딜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 중동 전쟁 이슈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그리고 오전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란 매체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라는 부연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 이 자체는 또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엔 또 악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사임을 했다라는 거는 뭐 혁명수비대나 이런 게 입김이 또 나와서 이 강경파로 또 교체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인사가 또 이런 우려도 이 시장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같이 눈여겨보셔서 오늘 이렇게 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는데 또 어떤 추이를 나타낼까 이게 또 디지털 자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네. 사실 제가 좀 약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USDT 시총이 좀 줄었어요. 네, USDT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T 시총이 어제 간밤에 10억 달러 시가총액이 증발이 됐거든요. 네. 네, 이게 네. 2달 만에 있는 일입니다. 뭐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네. 갑자기 이거는 또 단시간에 또 대량 급락이 일어나서 종종 10억 달러씩 감소를 할 때가 있어요. 종종. 이게 이제 전체 시총은 3,2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총이. 네. 그리고 USDT가 그 중에서 한 60-70% 정도를 차지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줄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준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적게 줄일 그렇게 수도 있는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겁내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코인을 투자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발행을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소각. 근데 이 소각을 할 때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 그렇죠. 소각이 된 거죠. 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돈이 다시 크립토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가장 우려하는데 네. 네, 그런 거일까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경향적으로 감소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그렇군요. 그래서 좀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달은 저희가 이제 그 클라리티 법안 관련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찬물 제대로 끼얹는 발언이 사실 이제 저희가 금요일 오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전 네. 저희 방송 끝나고 그 이제 몇 시간 후에 나왔어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얘기를 또 했었죠. 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 많이 하시는 분으로 사실은 유명하신데요. 그래도 최근에 좀 좋게 봤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네요. 네. 그래서 클레이티 법안 은행권에서 당연히 반대할 거고 나도 같이 반대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네. 네. 또 우리 또 디지털 자산에서 로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코인베이스잖아요.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를 탁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코인베이스가 수억 달러씩 이 미국 정계에 뿌리고 있는데 이거 의미 없을 거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하는 말은 솔직히 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클래리티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JP 모건도 어쨌든 크립토 관련된 사업들을 막 진행을 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또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오늘 이게 네. 시간이 약간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 예금 토큰의 갈등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자기가 갖겠다 막 이런 욕심쟁이의 지금 JP 모습인가요? 모건 같은 경우는 예금 네. 토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예금 토큰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렇군요. 오늘 마침 또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내일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압축적으로 전달해 주신 박상혁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